아이 데리고 면접이라니 상식이 없네. 국가신용평가원 면접장 한 여성의 이 한마디에 대기실 전체가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5살 아들을 데리고 면접장에 들어선 32살 미혼모 한지안. 어린이집 원비 2달이 밀려 아이를 맡길 곳조차 없었던 그녀는 결국 무릎까지 꿇으며 마지막 기회를 애원했습니다. 미혼모 주제에 회사 이미지 생각이나 해? 냉소와 조롱이 쏟아지는 순간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나타난 그 남자, DK금융지주 강재민 사장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가 아이를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눈매, 코, 입술 모두 자신과 판박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병원 응급실에서 밝혀진 RH 음성 혈액형 친자 확률 99.8%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은 인물 강도원 전무가 128억 비자금을 숨긴 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안을 협박하며 말했죠. 재민한테 말하면 내 아들이 위험해질 거야. 과연 지안은 아이를 지키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재민은 5년 전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도원의 몰락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께 로또 당첨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2살, 5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엄마. 그리고 오늘은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날이었죠. 국가신용평가원 재무분석관 최종 면접. 지난 5년 동안 제가 버텨온 이유가 전부 오늘 하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 안 가? 뒤에서 이안이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응, 좋아. 이안은 환하게 웃었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어린이집 원비가 2달째 밀려서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거든요. 친정 엄마는 병원에 입원 중이셨고요. 결국 저는 이안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이안은 유난히 눈에 띄었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표정도 있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저는 속으로 되뇌며 이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국가신용평가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위압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엄청 크다. 이안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응, 크지? 엄마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 좋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접이 아니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안의 손을 꼭 잡은 채 면접 대기실 문을 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기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 사이에서 제 손을 잡고 있는 이안은 너무나 눈에 띄었어요.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다들 우리만 봐? 그 말이 대기실 안에 울렸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온다고? 미혼모인가 보네. 상식이 없는 것 같은데.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하나?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제 얼굴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안 앞에서 흔들릴 수 없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이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죠. 이안은 제 표정을 보고 불안한 듯 제 옷자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나? 아이 때문에 떨어지는 거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인사팀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면접장에는 지원자 본인만 입실 가능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는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하세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기회? 그런 게 저한테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이안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무릎을 꿇은 모습이 무서웠나 봐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규정이라서요. 인사팀 직원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가슴에 달린 파란색 배지. DK 금융지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재민. 5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그 사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람. 그리고 이안에. 아빠. 강재민 사장님.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민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죠. 재민의 시선이 천천히 제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안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이안은 재민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했습니다. 아이의 눈매, 코, 입술의 각도 모두 재민과 닮아 있었죠. 재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지원자가 아이를 동반해서 아이를 데려왔다고 면접을 포기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규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면접 진행하세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이안의 손을 잡은 채 면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재민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자리에 재민이 앉아 있었죠.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한지안입니다. 앉으세요. 중앙에 앉은 면접관이 말했어요. 저는 이안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안은 제 무릎에 조용히 앉았죠. 면접관들의 시선이 이안에게 머물렀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재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지안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지난 5년간. 제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5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재민은 알까요? 지난 5년간 독학으로 재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CPA 준비도 병행했고요. 5년 동안 경력 공백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면접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했습니다.
미혼모십니까? 순간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개인사는 제 직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재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한지한 지원자분은 CPA 시험에서 상위 2% 안에 드는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경력 공백보다 실력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면접관들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재무분석 실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독학하는 동안 실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5년 동안 밤마다 이안이 잠든 후에 만든 자료들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면접은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안은 제 무릎에서 조용히 있어줬어요. 면접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재민이 말했습니다. 한지한 지원자,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나가고 방 안에는 저와 재민, 그리고 이안만 남았어요. 재민이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며 이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시선은 이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예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안아, 5년 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안의 손을 잡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흐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안이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울어? 아니야. 먼지 들어가서 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여보세요? 어머님, 이안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인데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오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이안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멀쩡하게 제품에 안겨 있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니, 잠깐. 이안은 지금 제품에 있는데?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이안이는 지금 저랑 같이 있는데요? 네. 그럼 저희가 잘못. 아, 죄송합니다. 다른 반 아이였네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안이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잠깐 놀란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이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재민이었어요. 저는 이안을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왜 따라오셨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지? 그 말에 저는 굳어버렸어요. 재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나랑 너무 닮았어. 눈매, 코, 입술,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야. 나도 알아. 지안아, 이 아이가 내 아들 맞지?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알면 안 돼? 당신은 5년 전에 이미 저를 버렸잖아요. 그 말에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게 버린 게 아니면 뭔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안이 긴장한 듯 제 옷을 꼭 잡았어요. 재민이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안아, 그때 내가...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이안이랑 둘이서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기회를 줘. 설명할게. 누우세요.
지아나, 놓으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고 이안이 놀라 울먹였습니다. 저는 재민의 손을 뿌리치고 이안을 안은 채 걸어갔어요. 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널 포기 안 해. 절대. 그 말이 제 등을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이안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응. 고마워, 이안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재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울렸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틀 뒤 메일함을 열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5년 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이안이 잠든 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날들, 어린이집 원비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순간들,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던 그날의 고통까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이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왜 울어?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안의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고 그 온기가 제 마음을 채웠어요. 엄마 기뻐서 그래. 이제 우리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메일 하단에 적힌 발령부서를 확인하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거든요. 발령부서 DK금융지주 리스크관리실 협업 프로젝트 파견. 그리고 협업팀장 란에는 강재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위치에 제가 스스로 들어간 셈이었죠. 첫 출근 날 저는 일부러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회의실 앞에는 이미 재민이 서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뒷모습만으로도 그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그가 돌아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출근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했어요.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팀원들은 10명 정도였고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재민은 회의를 주도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제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재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지한 대리, 잠깐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에어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업무 외 대화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민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지아나, 우리 언젠가는 얘기해야 해.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안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원비를 겨우 해결했지만 여전히 형편은 빠듯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에 이안을 앉히고 저는 계산대로 갔어요. 샌드위치 2개와 우유 한 팩을 주문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재민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르는 척하며 음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재민이 이안이 앉은 테이블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서둘러 이안에게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민이 먼저 이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그림 그리니? 이안이 고개를 들더니 수줍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우리 집이에요. 엄마랑 저랑 사는 집. 그림 속에는 작은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고 집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사람, 하나는 작은 사람. 그런데 집 옆에 희미하게 한 명의 그림자가 더 그려져 있었어요. 재민이 그 그림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이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몰라요. 근데 가끔 꿈에 나와요. 키 큰 아저씨.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이한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다는 걸, 입술 모양이 판박이라는 걸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한아, 엄마 왔어. 제 목소리에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재민이 한 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인사하려고. 괜찮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하고 이한의 손을 잡았어요.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한이 뒤돌아보며 재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민도 작게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제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이한이 물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엄마 친구야? 아니야. 근데 엄마랑 조금 닮은 것 같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눈이요. 엄마도 슬픈 눈이고 그 아저씨도 슬픈 눈이에요. 이한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감추려는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재민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재민과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회의, 보고, 자료 검토, 모든 업무가 그를 거쳐야 했어요. 재민은 철저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어요. 때로는 늦은 밤까지 남아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어요. 업무적으로는 완벽한 상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야근이 길어졌습니다. 사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고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 부분 데이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데 재민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재민이 한숨을 쉬더니 의자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안아, 우리 이렇게 계속 일만 얘기할 거야? 업무 시간이니까요. 지금 11시야. 업무 시간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잠깐만. 재민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비켜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날 피해? 우리 예전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민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어요. 지안아, 나는 널 버린 적 없어. 그날 내게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연락 한 통 할 수 없을 만큼요? 그랬어. 거짓말. 저는 그의 옆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빠르게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재민이 뒤따라왔습니다. 지안아, 그만해요.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민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한이 내 아들인 것 같아.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눈이 있어. 이한이가 날 닮았어. 너무 많이. 착각입니다. 지안아, 내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줘. 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쳐다봤고 저는 재민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제 뺨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걸 닦아내며 걸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재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하는 그를 닮았어요. 너무 많이.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테니까요. 일주일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이한이 간식 시간에 복숭아를 먹고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알레르기 쇼크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지금 어디세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계단으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을 때 재민이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그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한이가 병원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저를 보고 재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 차로 가자. 저는 거부할 겨를도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재민은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한이는 강한 아이야.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한은 이미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보호자시죠? 아이가 RH 음성형 혈액형이시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유전적으로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같은 혈액형이셔야 하는데 그때 뒤에서 재민이 말했어요. 저도 RH 음성입니다. 의사가 재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시군요. 그럼 설명이 되네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저와 재민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다행히 응급 처치가 빨라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심하니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이한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한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재민이 제 옆에 섰어요. 그도 이한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이제 말해줘. 이한이가 내 아들이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재민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떠났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저는 다시 이한의 손을 잡았어요. 재민이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이한이 아빠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이 태어난 후 저는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재민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이한의 상태를 묻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관심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복귀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누군가는 제 뒤를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옆자리 선배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대리, 강도원 전무 알아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그분이 어제 복귀하셨대요. 그리고 한대리 인사 기록 전부 열람하라고 지시했다던데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강도원. 5년 전 제 인생을 파괴한 그 사람. 재민의 이북형이자 DK 금융지주의 실세.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한대리. 선배가 걱정스럽게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한 대리, 전무실로 올라오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노크를 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도원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눈빛, 비틀린 미소, 그리고 사람을 짓누르는 아우라. 오랜만이군, 한지한 씨.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안 찍으래? 서 있겠습니다. 도원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그때 너 울면서 떠났었지.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나는 하고 싶은데. 도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재민이한테 말할 생각은 없겠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누구 품에서 울었는지 재민은 몰라. 앞으로도 몰라야 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협박입니다. 그래, 협박이야. 내가 잘 알잖아. 협박당하는 거. 도원이 제 턱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생 왔어? 내 여직원이 예의가 없어서 교육 좀 시키려고. 교육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보시죠, 한대리. 저는 도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안에서 재민과 도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요. 전무실 문을 나온 후 저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계단에 주저앉아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재민이 갑자기 사라진 날 저는 혼자 그의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원을 만났죠. 그는 재민과 너무 닮아 있었고 어두운 복도에서 저는 그를 재민으로 착각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재민이 아니라 도원이었어요. 그의 차가운 미소와 함께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재민이는 이미 떠났어. 넌 이제 내 거야. 그날의 공포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감싸주며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지아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방금 도원 형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리 없어. 재민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아나, 나한테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도 아무도. 저는 일어서서 계단을 내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재민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야. 절대.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품에 쓰러지듯 기대고 말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 제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조금씩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안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 녹여줬어요. 저는 이안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래? 응. 이안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 2명과 작은 사람 1명. 이게 뭐야? 가족이에요.
엄마, 나 그리고 이안이 큰 사람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안아, 우리는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서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어.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안을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늦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한지안 씨, 내일 오전 9시까지 전무실로 와. 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면 알아.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악몽이 언제쯤 끝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재민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도원을 혼자 만나야 했거든요. 전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들어와. 문을 열자 도원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원이 서류를 덮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지안 씨, 우리 거래 하나 할까? 무슨 거래요? 간단해. 재민한테 진실을 말하지 마. 그럼 내 아들은 안전할 거야.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안이었지? 귀여운 아이더라. 5살이면 아직 어려서 사고도 많이 나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잔인한. 감히 내 아들한테. 감히? 난 뭐든 할 수 있어. 넌 그걸 알잖아. 도원이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5년 전 그날 내가 재민이인 줄 알고 울며 매달렸지. 그런데 아침에 보니 나였어. 기억나?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당신이 일부러. 그래, 일부러. 재민이 옷 입고 재민이 향수 뿌리고 넌 너무 쉽게 속아줬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도원의 뺨을 쳤습니다. 당신 정말. 도원은 뺨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화내. 하지만 재민한테는 말 못해. 말하는 순간 이안이가 위험해질 테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래요? 재밌으니까. 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나가. 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전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안이를 지켜야 하는데.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지안아, 여기 있었구나.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울어? 도원 형이 또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안아. 재민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나한테 말해줘. 도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이 떠올랐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하면 이안이가 위험해져요. 그 말에 재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도원 형이 이안이를 위협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의 주먹이 벽을 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 자식이. 재민 씨,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안이만 지켜주세요. 지안아. 재민이 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내가 지킬게. 너도 이안이도.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지고 말았어요. 재민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재민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원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재민이 며칠간 연락이 뜸했고 회사에서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사흘 후 재민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안아, 이안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 있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도원 형을 무너뜨릴 거야. 그 과정에서 너랑 이안이가 위험할 수 있어.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재민 씨, 안 돼요. 그 사람은 알아. 위험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가 끝낼 거야. 제발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지안아, 믿어줘. 내가 꼭 지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안을 안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안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퇴원하신 후라 집에 계셨습니다. 지안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며칠 있다 갈게요. 엄마는 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DK금융지주 강도원 전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재민의 이름이 떴습니다. 봤어? 네. 이게 대체. 내가 금융감독원에 자료 넘겼어. 도원 형이 6년간 빼돌린 비자금 128억. 전부 증거로 제출했어.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회사에서 직무정지됐어.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안전해. 너도 이안이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내가 했어야 할 일이었어. 진작에. 다음 날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원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이 제자리로 왔어요. 괜찮아? 네.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안아,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이안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안아. 아저씨. 이안이 재민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재민은 무릎을 꿇고 이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안아, 나. 내 아빠야. 이안은 잠시 재민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엄마가 말 안 해도 알았어. 재민이 이안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도원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강도원이 증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전 저를 속여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가 제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침에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 후에는요?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아들을 해치겠다고. 도원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재민이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재민은 법원에 USB를 제출했어요. 거기에는 도원이 저를 협박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이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도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고 결국 도원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도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재민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네. 정말 끝났네요. 우리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안은 재민 옆에 딱 붙어 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빠, 내일 유치원에서 아빠 오는 날인데 와줄 수 있어? 재민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꼭 갈게. 야호! 이안이 환호하며 재민을 안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안을 재운 후 저와 재민은 거실에 앉았어요. 지안아. 네. 우리 결혼할까?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너랑 이한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재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재민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재민은 정말로 유치원에 왔습니다. 이하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재민을 소개했어요. 이거 우리 아빠야.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재민이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이한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시기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하는 링보이 역할을 맡았어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고 걷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한의 말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한이 바다를 보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재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세 명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아갔어요. 엄마 아빠 저기 봐. 조개. 이한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 절망의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텼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행복입니다. 재민이 저를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혼자 버텨줘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응, 이제 우리야. 평생. 우리는 이한을 불러 세 명이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싸줬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이한이 잠든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5년간의 고통도 슬픔도 이제는 추억이 됐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 이한아, 재민 씨 사랑해요. 그리고 과거의 나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